오늘 밥상 위에 올린 생선 한 토막이 당신의 기억을 조금씩 지우고 있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경상북도 안동에 사는 이 여사님은 올해로 67이 됩니다. 슬하에 자녀 둘을 키우고 남편을 먼저 보낸 뒤로는 작은 텃밭 하나 일구며 혼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웃 사람들 사이에서 이 여사님은 늘 건강에 신경 쓰는 분으로 통했습니다. 새벽이면 마당을 쓸고 아침마다 두부 한 모와 미역국을 챙겨 먹고 오후에는 동네 한 바퀴를 천천히 걷는 게 하루 일과였습니다. 주변에서 어떻게 그렇게 건강하게 사냐고 물어볼 때마다 이 여사님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뭘 먹는지를 잘 따져서 먹는다고요. 이 여사님이 특히 신경 쓴 건 생선이었습니다. 텔레비전에서도 지인들 사이에서도 생선이 뇌 건강에 좋다는 이야기를 워낙 여러 번 들어온 터라 일주일에 서너 번은 꼭 생선을 상에 올렸습니다. 고등어, 삼치, 꽁치처럼 등이 푸르고 기름진 생선들을 즐겨 샀습니다. 시장 아주머니한테서 이게 제일 싱싱한 것들이라는 말을 들으면 기분도 좋았습니다. 나는 건강하게 잘 먹고 있다는 뿌듯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봄 어느 날이었습니다. 이 여사님이 장을 보러 시장에 나갔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잠깐 멈춰 섰습니다. 분명히 오늘 아침에 약을 먹었는데 정말 먹었는지 아닌지가 전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약통을 열어보았지만 오늘 칸이 비어 있는지 아닌지도 헷갈렸습니다. 그냥 나이 탓이겠거니 하고 넘겼습니다. 피곤해서 그런 거겠지, 잠을 좀 못 잔 날이라 그런 거겠지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에는 가스불을 켜두고 방에 들어갔다가 한참 뒤에서야 기억이 났습니다. 냄새를 맡고서야 달려나갔는데 다행히 큰 일은 없었지만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 다음 주에는 딸아이 생일이 언제인지 갑자기 떠오르지 않아 혼자 몇 분을 생각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한 번도 잊어본 적 없는 날인데 그날만큼은 숫자가 머릿속에서 흐릿하게 흩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이 여사님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내가 왜 이러지 싶어서요. 무섭고 억울하고 또 너무 당황스러웠다고 합니다. 혹시 지금 이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처럼 느껴지지 않으신 분 계신가요? 열쇠를 어디에 두었는지 온 집안을 뒤지신 적 있으신가요? 방금 뭘 하러 여기 왔는지 잊어버리고 멍하니 서 계신 적 있으신가요? 아까 했던 말을 다시 하고 있다는 걸 상대방한테서 들은 적 있으신가요? 그게 단순한 실수가 아닐 수 있다는 이야기를 오늘 이 자리에서 제대로 드리려 합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제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좋아요 버튼 한번 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어느 곳에서 보고 계신지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계신 그곳에 늘 건강히 함께하길 기도하겠습니다. 이 여사님은 사실 건강한 음식을 먹고 있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일주일에 서너 번은 꼭 생선을 챙겨 먹었고 고등어나 삼치를 즐겨 드셨습니다. 문제는 조리 방식이었습니다. 이 여사님이 생선을 드시는 방식은 대부분 기름에 지지거나 튀기는 방식이었습니다. 고등어를 팬에 기름 넉넉히 두르고 노릇하게 지져 먹거나 삼치를 밀가루 묻혀 바삭하게 구워 먹는 방식이었지요. 이렇게 하면 겉이 바삭하고 고소해서 팝도 잘 넘어가고 가족들도 맛있다고 좋아했습니다. 수십 년을 그렇게 해왔으니 의심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맛있게 먹어야 잘 먹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등푸른 생선에 들어있는 오메가3 지방산이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이 성분은 뇌세포를 감싸고 있는 막을 부드럽게 유지시켜주고 뇌 안에 생기는 염증을 가라앉히는 데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기억을 담당하는 뇌 부위인 해마는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크기가 줄어드는데 오메가3를 꾸준히 섭취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사이에는 이 해마의 크기 변화에 의미 있는 차이가 보고된 연구들이 있습니다. 즉, 같은 나이여도 어떻게 먹었느냐에 따라 뇌가 지켜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문제는 오메가3가 열에 매우 약하다는 점입니다. 생선을 기름에 튀기거나 높은 온도에서 오래 조리하면
이 소중한 성분이 산화되어 그 기능을 잃게 됩니다. 몸속에 들어오는 양은 같아 보여도 실제로 뇌에 전달되어 작용하는 양은 훨씬 줄어드는 것입니다. 거기에 기름에 튀기는 방식으로 조리하면 산화된 기름 성분이 오히려 뇌혈관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 여사님은 생선을 먹고 있었지만 정작 뇌가 필요로 하는 성분은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있었던 셈입니다. 먹고 있는데 효과는 없고 그 사실을 모른 채로 수년이 흘러간 것입니다. 이 여사님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생선은 건강에 좋다는 말을 들으면 어떤 방식으로 먹든 다 괜찮다고 생각하십니다. 굽든 튀기든 끓이든 어차피 생선이면 몸에 좋은 거 아니냐고 생각하시지요. 하지만 같은 재료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몸에 전달되는 것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차이를 모르면 좋은 음식을 먹으면서도 효과를 제대로 보지 못하게 되고 그러면서도 나는 잘 먹고 있다고 믿게 됩니다. 그게 가장 안타까운 경우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먹는 게 맞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조리 온도를 낮추는 것입니다. 오메가3가 손상되지 않으려면 가능하면 낮은 온도에서 짧게 조리하는 방식이 좋습니다. 기름 없이 그릴에 굽거나 찜통에 올려 수증기로 익히는 방식이 가장 권장됩니다. 오븐을 사용하신다면 너무 높은 온도보다는 중간 온도에서 천천히 익히는 쪽이 좋습니다. 생선회처럼 날것으로 드시는 것도 오메가3 보존 측면에서는 가장 좋지만 위생이나 소화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찜이나 구이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생선을 먹을 때 채소와 함께 먹는 것이 뇌 건강에 훨씬 효과적이라는 점입니다. 시금치, 브로콜리, 케일처럼 짙은 녹색 채소에는 엽산이 들어있는데 이 엽산이 오메가3와 함께 뇌 기능을 보호하는 데 시너지 효과를 낸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생선 구이 옆에 시금치 나물 한 접시 또는 브로콜리 데친 것 몇 조각을 함께 넣는 것만으로도 흡수율과 효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차림새를 바꾸는 게 아니라 함께 먹는 반찬 하나를 신경 쓰는 것입니다. 이제 또 하나 중요한 이야기를 드릴 차례입니다. 견과류 이야기입니다. 호두, 아몬드, 자처럼 작은 견과류들은 뇌 혈류를 돕는 성분이 들어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뇌는 우리 몸 전체 혈류 중 상당한 양을 사용하는 기관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혈관이 좁아지거나 딱딱해지면서 뇌로 가는 혈류가 줄어들 수 있고 이것이 기억력과 집중력, 판단력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견과류에 들어있는 비타민 E 계열 성분과 불포화 지방산이 이 혈류 흐름을 부드럽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연구들이 여러 보고되어 있습니다. 특히 호두는 그 생김새 자체가 뇌와 닮아 있어서 예로부터 뇌 건강에 좋은 음식으로 여겨져 왔는데 실제로 호두에 들어있는 알파리놀렌산이라는 오메가3 계열 지방산이 뇌 기능을 지원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아몬드에는 비타민 E가 풍부하게 들어있어 뇌세포가 산화 스트레스로 손상되는 것을 막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루 한 줌, 그러니까 손바닥에 올려놓았을 때 넘치지 않는 정도가 적당합니다. 이걸 매일 꾸준히 드시는 것이 핵심입니다. 중요한 건 종류입니다. 마트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꿀이 잔뜩 입혀진 견과류나 소금에 잔뜩 절여진 제품들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당분과 나트륨이 과도하게 들어간 가공 견과류는 혈당을 올리거나 혈압에 부담을 줄 수 있어서 뇌 건강을 위해 먹는다는 목적과 반대 방향이 될 수 있습니다. 첨가물 없이 원물 그대로 자연 상태에 가까운 제품을 선택하시고 한 번에 많이 드시기보다는 매일 조금씩 꾸준히 드시는 습관이 훨씬 중요합니다. 이 여사님이 변화를 시작한 건 딸아이의 권유 때문이었습니다. 딸이 어느 날 통화 중에 넌지시 물었습니다. 엄마, 요즘 생선 어떻게 드세요? 하고요. 이 여사님은 늘 먹던 대로 지져 먹는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딸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한번 구이나 찜으로 바꿔보는 게 어떨까요? 하고요. 이 여사님은 처음엔 귀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수십 년 해온 방식을 왜 바꾸냐 싶기도 했고 어차피 생선이면 다 같은 거 아니냐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몸에서 신호가 왔다고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일단 한번 해보기로 했습니다. 고등어를 구워 먹되 기름 없이 그릴에 올려 굽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맛이 좀 밋밋하게 느껴졌습니다. 고소하고 바삭한 맛에 익숙해져 있던 탓이었습니다. 그런데 청양고추를 썰어 넣은 깍두기 한 조각과 함께 먹으니 금방 괜찮아졌습니다. 거기에 딸이 알려준 대로 시금치나 브로콜리 같은 채소를 곁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견과류도 작은 그릇에 담아 텃밭 일 끝나고 들어와서 한 줌씩 드셨습니다. 거창하지 않은 변화였습니다. 메뉴가 바뀐 게 아니라 조리 방식과 곁들임이 조금 달라진 것뿐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났습니다. 이 여사님이 처음 달라졌다고 느낀 건 아주 작은 일이었습니다. 약통을 보지 않아도 아침에 약을 먹었다는 기억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엔 시장에서 사온 물건 목록을 메모하지 않아도 웬만한 건 머릿속에 담겨 있었습니다. 손자가 전화해서 했던 말이 다음 날도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가스 불 켜둔 일도, 딸 생일을 잊어버릴 뻔했던 일도 더는 반복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기적 같은 변화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 여사님은 달라지고 있다는 걸 느꼈다고 하셨습니다. 주변의 건강이 걱정되거나 기억력 때문에 불안하신 분이 있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서 함께 건강해지세요. 이런 실수를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건강에 좋다는 음식은 알고 있는데 그 음식을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는 잘 모르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나물을 드셔도 기름에 너무 오래 볶아서 드시거나 생선을 드셔도 조리 방식이 맞지 않거나 견과류를 드셔도 가공된 것만 드시거나 하는 식입니다. 건강에 관심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관심이 있는데 방향이 조금 빗나가 있는 경우입니다. 수십 년의 습관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잘못된 게 아니라 조금만 방향이 달랐던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충분합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서 내 이야기 같다 싶으신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오늘 저녁 생선 요리를 하신다면 기름을 두르지 말고 그릴에 올려보세요. 찜통에 넣어 수증기로 익혀도 됩니다. 레몬 한 조각 얹고 시금치 데친 것 한 접시 옆에 두시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오늘 마트에 가신다면 첨가물 없는 호두나 아몬드를 작은 봉지 하나 사오세요. 내일 아침 텃밭 일 끝나고 드셔도 되고 오후에 출출할 때 드셔도 됩니다. 크게 바꾸려 하면 오래가지 않습니다. 작게 오늘부터 꾸준히 이 세 가지가 전부입니다. 뇌는 생각보다 훨씬 우리의 노력에 반응합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다 어쩔 수 없는 건 아닙니다. 어떤 음식을 어떻게 먹느냐가 지금 이 순간부터도 기억력과 뇌 건강에 실질적인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한 끼, 오늘 한 줌. 그게 내일의 기억력을 조금씩 지켜줍니다. 이 여사님은 요즘 아침마다 텃밭에서 상추잎 몇 장을 따다 구운 고등어 한 조각 위에 올려서 드신다고 합니다. 밥 한 공기에 된장국, 그리고 구운 생선과 채소. 거창하지 않습니다. 특별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 여사님은 요즘 아침에 일어나면 어제 있었던 일이 선명하게 기억난다고 하십니다. 손자가 전화해서 했던 말, 이웃과 나눴던 이야기, 텃밭에서 무엇을 심었는지, 작은 것들이 선명하게 남아 있다고요. 이 여사님이 웃으며 하셨던 말이 기억에 남습니다. 내가 뭘 먹었는지는 기억 못해도 요즘은 내가 누구를 만났는지는 잘 기억난다고요. 그 말이 참 따뜻하게 들렸습니다. 밥상 하나가 사람을 지킨다는 말이 과장이 아니라는 걸 이 여사님의 이야기에서 새삼 느꼈습니다. 내 이름을 기억하고 가족의 얼굴을 기억하고 오늘 어떤 하루를 보냈는지를 기억하는 것. 그게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는 잃기 전에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잃기 전에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것이 그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정보가 여러분의 삶의 희망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하셔서 도움되는 정보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는 더 알찬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